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공포 썰들이 떠돌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탄 항공포 썰을 재구성하여 매우 길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경험한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그 대학생은 이름을 A라고 하자. A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이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A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기숙사에 남아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학 동안 텅 빈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조금 고독했지만 그는 어느새 적응해갔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A의 방은 5층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의 나머지는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가장 위층인 6층에는 쓰지 않는 옥상 출입구가 있다고 듣긴 했지만 A는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다. 6층은 항상 잠겨 있었고 그곳이 차가운 겨울바람과 먼지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다. 어느 날 밤 A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쿵쿵쿵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무언가 무겁고 큰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A는 무서움에 떨며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보려 방을 나섰다. 복도는 차가운 공기에 가득 차 있었다. A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A는 그것이 6층에서 내려오는 것임을 직감했다.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 가선 안 된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A의 호기심이 그를 더 자극했다. 그는 비상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조심스레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찬바람과 함께 소리가 새어나왔다. A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외벽 쪽에 무거운 함성 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무언가에 의해 두드려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에 적힌 문을 열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A는 순간 더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갑자기 뭔가 차디찬 손이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놀라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기숙사를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였다. 여기에는 왜 왔니? 경비 아저씨는 다급한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A는 남자가 알려준 대로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아저씨는 그에게 6층은 출입금지 구역이라며 다시 혼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도 A는 그날 밤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소리와 문, 그리고 아저씨의 긴장된 표정에는 아무래도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A는 이성을 찾고 난 후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 물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전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런 이야기는 모른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A는 더 이상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으나 아직도 기숙사에 혼자 있는 밤이면 간혹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괴담이란 늘 그렇듯 그날의 경험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의 상상 속에서 만든 허상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문으로 6층에서 누군가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오가곤 했다는 것 외에는 이후로 A는 기숙사를 떠났고 졸업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직접 나누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괴담은 기숙사에 계속 남아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그렇기에 A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생생하게 회자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빈 기숙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나이는 할머니 댁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되고 큰 한옥이었고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날 밤도 나이는 인터넷에서 공포소설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바람 소리에 깨어난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직접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나뭇가지들이 창문에 부딪히며 불안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마 나무가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나이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가시지 않는 불안감의 뒤척이다. 결국 그녀는 낡아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할머니의 노쇠한 숨소리와 흘러가는 시계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확실히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었다. 나이는 숨을 죽이며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기심이 무서움을 이기고 말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창문에 뿌옇게 서린 것을 통해 어렴풋한 형체가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누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를 주워보니 낡고 희미한 글씨로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문득 등을 서늘하게 스치는 바람을 느꼈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뒤돌아본 그녀는 누군가가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휩싸였다. 그 순간 거실의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나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고 종이 쪽지를 보여주며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 실종된 소녀가 한 명 있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소녀의 마지막 흔적은 다름 아닌 나이가 방금 발견한 것과 똑같이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있는 종이였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시며 별일 아닐 거라고 말했지만 두려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이는 밤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 후 다시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문이 부드럽게 두드려지며 소리가 났다. 나이는 벌떡 일어났지만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를 느끼며 동트기만을 기다렸다. 계속된 불면 끝에 그녀는 아침이 될 때까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항상 그렇듯이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이는 다시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그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야 밤의 그 불안감과 소리는 멈췄다. 나이는 다시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고 마을도 다시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종종 그날 밤을 회상하며 그 소녀가 결국 자유를 찾았을 거라 믿으며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집이라 불리며 그 누구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집이 예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며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폐가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대학생인 3명의 친구 민수, 지영, 그리고 철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 무렵에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폐가는 어둡고 음산해 보였고 입구에는 엉킨 덩굴과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폐가로 들어갔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찬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폐가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곳곳에 낡은 가구와 부서진 집기들이 흩어져 있었고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주변을 살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마자 그들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 긴 복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마치 오랫동안 열어본 적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고 문 앞에는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다른 친구들에게 무언가 문제를 발견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신발 좀 봐. 누가 놓고 간 걸까? 지영은 그 상황을 장난스럽게 받아넘기며 아마 여기 유령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걸까?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신발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신발은 먼지가 하나도 묻지 않은 채로 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문을 열기로 했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마자 그들은 안에 있는 방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치 누군가가 살던 흔적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들을 소름 돋게 한 것은 방 한가운데 있는 낡은 오르골이었습니다. 오르골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기묘하면서도 슬펐습니다. 갑자기 지영은
방 한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저 벽에 있는 건 뭐지?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고풍스러운 액자에 담겨 있었으며 미소를 띤 소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눈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때 민수는 피부가 반사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갑자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의 문이 스스로 닫혔고 그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방을 비추자 그들의 상상력이 잔혹하게 현실로 변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르골의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서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그들의 귀에 메아리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더욱 절박하게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문을 향해 달려가자 갑자기 문이 황 하고 열리며 셋 모두 정신없이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쫓기듯 집 밖으로 뛰어나왔고 달빛 아래에서 마침내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야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로 주저리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세 친구는 가끔씩 그 폐가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 속에서는 항상 그 소녀의 초상화와 오르골의 선율이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르골의 소리와 함께 나타난 소녀의 초상화는 이 마을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그 집의 정체를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가족이 그 집을 떠났던 이유도 여전히 미궁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주민들은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접근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설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비록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때때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의 신비로운 이면을 상기시켜주기도 합니다.